안녕하세요. 빠마라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997년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2,000원대였어요. 지금 1,400원을 위협을 해도 화들짝 놀라는 판에 1997년은 그 유명한 IMF 시대가 도래했던 때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마당에 국가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그냥 거의 떡실신을 했던 터라 당시 뉴스에서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거의 나라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치솟게 되면 그냥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아이스크림처럼 사례를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공포를 1997년에 견뎌내고 다시 부활에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사로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IMF에서는 한국이 유독 가슴 아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긴급 외화 자금을 투하시켜주면서 한손 안에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 개선을 마치 무혈 입성하는 장구처럼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IMF란 말을 들어도 당시에는 저승사자 같은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000원대를 기록했던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 그러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환율은 1,500원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환율 급등으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렇게 외환위기 때 2,000원까지 올랐던 환율 상승세를 2008년에 다시 경험하는 것 아니냐는 엄청난 위기감이 사람들 내리를 누르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서서히 2008년의 그림자, 심지어는 IMF 당시에 2,000원대의 환율의 그림자까지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지난주 1,400원대를 터치했던 환율이 지금 외환당국이 뚜껑을 꾹꾹 눌러놔서 그렇지, 이게 지금 1,380원대로 살짝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음 주는 아마 1,400원대를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추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국이 비상이 걸려서 지난주 엄청나게 환율 방어에 나섰는데, 방어를 해도 이 정도니까 아마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불꽃놀이 터질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 지금 유가가 일요일인데도 식질 않아. 서부 텍사스유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브렌트유는 이미 90달러 수준을 넘어섰다가 잠시 백드라이브 걸다가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깝치기 시작을 하면서 싸다구를 사정없이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제일 공포스러운 경제 지표를 들라 하면 대체로 환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달러 싸다면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단 말이죠. 이건 자기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가는 통제력을 충분히 상실할 수 있는 게, 이건 대응이 당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인플레 공포를 촉으로 세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중앙은행은 완전히 물가 지표를 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과 유가 공포는 거의 꽉꽉 누르고 밟아서 흔들어도 바닥 수준에서 한층 더 튀어오른 상당한 고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여서, 계단 하나만 올라섰는데 공기가 틀려지네. 무슨 몽블랑 올라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환율과 유가의 오름세가 계단 하나 차이로 달라져 있는데도 완전히 경제 지표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앞으로 물가는 전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지금 당장 시장 물가를 들여다봐도 언제까지 오르려나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마트에서 생각 없이 집었던 물건값, 그렇게 매일매일 사 먹던 친숙했던 가격이 완전히 눈알을 부라리면서 내 손을 쳐내는데,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격 단가 바뀐 것으로 물건을 잡으려는 손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 세계 3위가 되겠습니다. 동메달 금은동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거 동메달권 안에 들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 한국 경제지표지수, 그리고 물가지표지수, 게다가 부채지수까지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해. 그러니 물가가 이건 제대로 잡히는 중이라는 말을 도저히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죠. 제일 체감도가 높은, 그러니까
가격표를 보면 닭살이 쫙 돋을 수 있는 식료품, 음료 물가 상승률은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쌀을 잘 소비하지 않는 식습관 대전환의 시대에서 식료품은 아주 다양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이 면 좋아하고 빵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서 단연코 랭킹 1위를 찍을 정도로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상승률, 게다가 음료는 술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기호에 완전히 사기를 확 꺾어버리는 상승률을 더해서 2년여 만에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서는 5%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찍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뭐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농축수산물 값이 그렇게 미치도록 오른 것도 이렇게 마땅한 이유를 댈 것도 없이 물가 상승률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 CPI는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한국이 단연 기저의 지표에서 단박에 뛰어오르는 점핑 폭이 가장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앞으로 대외 변동 요소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유가 불안 요소 뭐 가뜩이나 들썩거리는데 이것마저 뭐 잠잠해진다는 가정하에 들여다봐도 근원 물가 추이가 이렇게 뛰어오른다는 건 하반기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물가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미국 보세요. 지금 근원 물가 지수 0.5% 정도 올랐는데도 미 연준이 올 한 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라는 블럭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0.7%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는 안정권으로 들어갈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뭘 근거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지금 유럽은 2.4%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있어도 금리 인하는 꿈도 안 꾸고 있잖아요. 근데 유가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꽃놀이 터지듯이 춤을 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가미가 된다면 이건 그냥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한국 물가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놓인 건데 이걸 자꾸 외면을 해버리면 결국 그렇게 한없이 도망치려는 물가의 목덜미를 잡을 수조차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물가 좀 잡아보려고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가 부분에서 공급량을 최대한 돌려서 쏟아내야 하니까 원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가져가도 이게 잘 먹히질 않죠. 미국이 사우디보다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실제로. 이게 제대로 먹히질 않으니까 속만 까마득하게 타들어가는데 실제로 미국 물가 체감도는 마트를 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극도의 가격 체감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바이든이 향후 대선 행보에도 물가 제대로 잡아야 하는 대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걸 블로킹하는 형님이 바로 제롬 파월이죠. 2% 물가라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기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 당연히 금리나 지연을 시사하고 있는데 연준 내파 의원들의 발언들이 소수 의견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 스피치대로 지금까지 금리 동결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수의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린 분위기가 떠도 이렇게 뭔가 날파리가 끼어 있는 듯한 물가 침범이 지표상에서 자꾸 낙서 같은 걸 해버리면 파월은 이게 되게 싫은 거라. 결국 2%대로 가는 행보가 미국 물가 지표상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인하적으로는 몸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미국 재정 적자가 뭐 천문학적인 걸 넘어서 우주적인 안드로메다 수준인데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8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밑빠진 독 수준이 아니라 밑빠진 우주 수준이죠. 우주 수준. 그렇게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달러를 찍어냈는데 IMF에서도 미국, 중국 재정 적자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 부채도 뭐 심각한 상황이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23%까지 증가 추세였어요. 그러니 미국이 물가 잡기가 이거 뭐 최상위, 아니 그냥 킬러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서 쉽게 인하 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이건 뭐 미국도 경제 호황이라서 워낙에 이런 재정 적자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경제가 기우뚱하기 시작을 하면 그냥 거의 벌집 수준이 될 건데 그냥 하늘이 돋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한국 물가 비상벨은 이미 울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심각한 게 그냥 그렇게 물가가 어느 순간 굳어지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서 쓰나미 같은 파고를 만들어낼 정도로 확장이 된다는 건데,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물가 압박이 수요 손절이라는 뚜렷한 양상으로 더욱 골이 깊게 전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격이 올라가는데 누가 쉽게 지갑을 열겠어. 특히 신축 분양시장에서 이런 양상이 뚜렷해지고 구축 매매시장에선 오히려 이런 손절 양상은 버티는 가격 밀고 들어갈 타이밍을 기다리는 갈수록 적체되고 있는 수요 때문에 집주인들이 애가 다른 거예요. 제발 이 가격에 들어와주면 좋은데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 예전처럼 매수세를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수요가 붙질 않는 부동산 시장은 그냥 완전히 건물 자체가 유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유물은 절대로 황금성이라는 게 계산이 되지 않죠. 의미가 있는 거지. 심볼이지.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빛날 뿐이지 이걸 사고 팔 수는 없잖아. 건물이 황금성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무서운 피라미드의 저주는 발생하게 되는 거라. 그냥 그렇게 흙더미 속에 묻혀버리는 정말 끔찍한 현금화가 정지되어 버리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걸 원하는 공급 주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 승자다? 바로 매수세가 그렇게 하염없이 뻗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어서 이미 판세는 기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부동산 사이클을 예상했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구도가 이미 기초부터 재작년 1차 하락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거예요. 지금 서울 매물량 8만 3천 건에서 딱 멈춰 있죠. 1월 7만 4천 건 수준이었는데 이만큼 올라선 건데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겁니다. 8만 4천 건을 훌쩍 넘어서 8만 5천 건으로 갈 수 있는 브릿지를 놓을 가능성 많겠고, 워낙 부동산 혼자선에 이젠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흑비가 내리고 있어서 변수가 상수가 돼서 세팅을 딱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제대로 뜰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건 DNA 구조상 거북이가 토끼를 따라잡는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유전인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부동산 자체 동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변하는데 어떻게 가격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부양책을 위한 자극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무주택자들이 맛쪽에 해변에서 뽑아 올리듯이 소금 뿌리고 해변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조절만 한다면 아주 기막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1주택자의 기회일 수도 있고, 환승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 부동산 최대 쟁점은 대외 변수라는 불화살을 맞은 집값의 추락이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정말 2,000원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환율, 그리고 1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선 유가, 이로 말미암은 물가 급등으로 야기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부동산 시장이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환율이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유가는 엎친 데 덮친 격, 결국 물가는 절대 소나기에 잡히지 않는 궤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상반기 최대 핵심 쟁점은 극강의 집값 하락, 지금 상승 반등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들 명확한 지표가 속속 등장하게 될 거니까 잘 캐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